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제 문제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뭔가 돈에 시달림이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은 여기인데 막 내 삶은 현재 여기야. 내 이상과 삶의 간격이 너무 커서 내가 삶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한번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즘에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진짜 많은 걸 느껴요. 뭘 느끼냐면 내가 예전에 만약에 학원장 시절에 좋은 숙이었거나 아니면 대학원생 시절에 좋은 숙으로 이 시험을 내가 만약에 봤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것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 지금 내가 깨닫는 것들을 예전에는 얻지 못했겠구나. 점수는 얻었을 거야. 근데 점수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양한 경험과 심리는 얻지 못했겠구나. 왜? 옛날의 주은숙은 지금의 주은숙의 관점과 같지 않았거든. 그래서 똑같은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 경험이 같지 않다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잘 살 수 있어. 그지? 내가 20대 때 뭐 인기가 있었다거나 10대 때 공부를 잘했다거나 아니면 30대 때 뭔가 내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하이라이트가 잠깐 있을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한 번의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나이가 막 40, 50, 60이 넘었는데 한 번의 하이라이트를 평생 우려먹으려는 게 문제야.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예를 들어 기계도 쓰다가 보면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정기적으로 얘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뭔가 얘한테 막 업데이트를 해준다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막 우리 하드웨어는 늙어가는데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뒤로 갈수록 인생이 비선형적으로 힘들어지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과연 나한테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투자라는 거 막 몸에다 뭐 두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머리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학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고 부의 결과가 교육이다라고 나신 탈리버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공부하면 공부의 결과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을 학교에서 배운 배움으로 얻는 그 돈의 결과는 한계가 있어. 학위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돈을 벌 때 가장 많이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지금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시달림이 있고 뭔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선택은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야. 그냥 이게 팩트예요, 팩트. 내가 20대 때 정말 비가 오면 이 현관으로 물이 스며드는 반지하에서 20대를 보내고 그리고 30대, 40대를 거쳐서 어떻게 내 힘으로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왔나를 돌아보니까 기똥차게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직감적으로 알았어. 아, 돈을 못 벌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먼저 높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20대 때 꼴랑 100만 원 버는 주제에 없는 형편에 한번 영상 보는 사람들 생각해봐. 내가 100만 원 버는데 30만 원씩 한 달에 나한테 투자할 수 있겠어. 영어 공부한다고. 근데 그때 내가 진짜 잘했던 게 심지어 차 타고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매일 주 5일을 왕복을 하면서 내가 버는 돈의 30%를 나한테 투자를 했어. 그게 처음에 영어 학원에 가서 일을 시작했던 게 그렇게 나는 많은 돈을 내고 진짜 막 어렵게 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에서 여기서 너 일하면 학원비 10%만 내면 되라고 하니까 애들을 가르치려고 가르친 게 아니야. 처음에는 그 잡 오퍼가 왔을 때, 아, 수강료 이렇게 싸게 할인을 해준다고? 그럼 여기서 내가 돈을 버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수강료의 할인 혜택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이득이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가 뭘 잘했나 보면 이 환경을 충분히 잘 할인에 활용했다는 거. 그래서 어쨌건 거기서 또 투자를 잘했고, 서른 초반에서 이제 중반 넘어갈 때 또 한 번 나한테 인생의 고비가 왔어. 그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대학원 입학하는 선택을 했는데 우리 학교가 풀타임 스튜던트를 해야 되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을 다 털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학교를 졸업하면
서른 중반이 되는데 통장에 잔고가 빵이 되는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갈등이 없었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여기서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분명히 이 이후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거. 봐봐요. 내가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아야 되는 세 가지 구멍이 있거든. 이 세 가지 구멍이 진짜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잘 들어봐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의 구멍이야. 좋은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되게 멍청한 많은 소비들이 있단 말이야. 내 감정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새나가는 돈구멍.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안 좋아서 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어. 예를 들어 돈을 번다는 건 우리가 많은 거래권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거래권을 만들어야 내가 돈을 벌고 고객을 도와주는데 근데 기분이 좋으면 이걸 했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이걸 안 해. 예를 들어 내가 유튜브를 찍는데 내가 기분이 좋은 날은 유튜브를 찍어. 근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야. 씨발 어제 남편하고 싸웠어. 오늘은 내가 유튜브 못 찍겠어. 그러면 그런 날은 유튜브를 안 찍는 거야. 기분에 따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지속하지 못하는 이 두 번째 구멍을 막아야 되고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요즘에 내가 공부하면서 이걸 진짜 많이 느껴요. 공부를 한다는 건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진짜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3월 2일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똑같이 그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매일매일. 근데 어떤 날은 시험을 보다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 있어. 아니, 내가 막 이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가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이 시험의 의도와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막 황당한 문제들이 나오는 날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꾹 참고 이 한 세트의 시험을 내가 완료를 해야 돼. 근데 그거 알아요?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운이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게 우리가 돈을 벌려면 운이라는 걸 만나야 돼. 근데 그 운이 어디서 오는 줄 알아요? 운이라는 건 참고 인내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속했을 때 이 꾸준함과 지속성과 이 어떤 내가 뭔가를 꾸준히 이어가는 이 선상에서 어느 날 나한테 운이라는 게 우연히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운이 좋았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운에서 탈락을 하냐? 지속성이 없어서 그 운에서 탈락을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시험 세트 중에서 내가 이제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 어느 날 너무 화가 날 정도로 문제가 진짜 막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그날 꼭 참고 인내하고 문제를 풀었어. IELTS라는 시험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시험의 특징이 이해를 해도 점수를 못 받을 수 있고 이해를 못 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아무튼 내가 파악한 바로는 IELTS 시험은 내 이해와 점수의 어떤 그 연결관계가 정비하지 않는다가 내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결론이에요. 근데 가장 화가 났던 날 인내하면서 그 세트를 완료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필요한 목표 점수를 정확하게 가뿐히 넘어서는 그 도달을 했어.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내가 실력이 늘어서 그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날 내가 인내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었고 그 인내의 결과로 당연히 내가 원하는 그 목표 점수가 도달이 됐으니까 당연히 자신감도 얻어졌겠지.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그래서 세 가지 구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멍이 기분에 따라 널뛰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지속하는 이 구멍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다 탈락을 한다고. 특히나 한 번 내가 조금 그래도 생활이 펴보고 조금 한 번 정도는 내가 어떤 그 편리성을 그 맛본 사람들은 특히나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를 우려먹고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를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든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으면 절대 가난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용기가 있거나, 두 번째, 믿음이 있거나, 세 번째, 창의력이 있거나. 근데 사람들이 왜 계속 돈 문제에 시달리나 보면 일단 용기가 없어. 용기라는 건 이전에 내가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 다양한 실험, 다양한 시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지라도 뭔가 내가 이전에 안 해봤던 거를 해야, 안 해봤던 걸 해야 내가 운이랑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근데 똑같은 걸 했던 걸 우려먹으면서, 이번엔 다르겠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고, 두 번째, 자기를 못 믿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내가
1월부터 멘토님 교육을 소개하고 자격 조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금 멘토님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영상을 받고 저 사람의 어떤 얘기에 뭔가 진정성이 느껴져. 내가 와닿는 부분이 있어. 근데 용기를 내서 한번 내가 이 사람한테 문의라도 해볼 수 있잖아. 아니, 만약에 문의했는데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사람한테 내가 거절당할 수도 있어. 본인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없다고 내가 심지어 자른 사람도 있어.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왜 문의조차 못 해봐? 그냥 뭔가 두려움이 많은 거야. 뭔가 내가 두려움이 많고, 뭔가 나를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근데 내가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나보다 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전에 그냥 얹혀서 가기라도 하면 돼. 예를 들어 오늘 멘토님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 5년, 만 5년이 돼가는데, 그 5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까를 보면,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이분은 볼 수 있었고, 나는 못 봤지만 이분이 본 비전에 그냥 나는 얹혀서 따라갔어. 이해는 안 됐지만 하라고 주어진 것들을 했고, 하라고 주어진 것들을 했을 때 그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운이랑 연결이 됐단 말이야.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2025년에 유튜브를 1월에 시작해서 갑자기 8만 유튜버가 됐고, 그 중간에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에 창당을 해서 최고위원 선출하는데 출마를 했어. 뭔가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여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거를 내가 출마한다고 사실 그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그냥 그 상황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도 더 밀접하게 들어가서 뭔가 나도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으로 도전을 했다고. 근데 그게 선출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어떤 사람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처음에 내가 찍었던 1월 달에 찍었던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집회 나가는 이유라는 그 영상이 너 처음부터 이렇게 너 정치 같은 거 하려고 계획하고 의도하고 했던 거 아니라는데, 난 그렇게까지 똑똑하고 그렇게까지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더 웃긴 건 그 1년 전에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보면은 그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서 그 부동산 판매하는 사람들 되게 하대하잖아. 그냥 되게 사람들이 낮은 직업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외에 일하고, 그 일을 내가 왜 했냐면, 첫 번째 콜드콜. 내가 그동안 멘토님이랑 받았던 콜드콜이라는 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 들어갔고, 이 두 번째가 진짜야. 내 고객이 그 비즈니스랑 연결돼 있었거든. 내 고객이 하는 비즈니스에 도와주러 들어간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내가 왔으니까 그냥 부동산 팔인 줄 알았겠지. 부동산 팔인 줄 알았겠지만 부동산 팔이 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고.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다른 부동산 팔이들이나 나랑 똑같이 보였겠지.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동안 이 극단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양극단의 이런 어떤 그런 경험, 직업군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전의 나라면 하지 않았던 그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콜드콜 그 분양업에 들어가서,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결과를 내고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안 되는 일이라고 할 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할 일을 꾸준하게 인내를 하면서 했고, 거기서도 팔고 나왔다고. 거기서도 돈을 벌고 나왔다고. 커미션을 받고 나왔다고.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든, 믿음이 있든, 창의력이 있든. 근데 옛날에 했던 방법을 계속 우려먹는 방법으로 이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벌리고 뭔가 인생이 힘들고 막 내가 시달려. 근데 자꾸 내가 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되는 더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 나도 알아. 근데 그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내가 이 가장 쉬운 돈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거나 내 돈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 주제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다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doesn't make sense. 이치에 맞지 않다고.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근데 돈 문제가 또 인생에 가장 많은 범위의 문제를 해결해.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인 것 같은데 타고 들어가 보면 돈 문제고, 건강 문제인데 그 건강 문제가 왜 생겼나 보면 돈 문제에서 연결돼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문제인 경우도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제일 쉬운 문제인데 가장 많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게 돈이니까 돈부터 해결하자는 거야. 예전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정치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 막 진짜
내 인생에 먹어야 될, 평생에 먹어야 될 욕을 다 먹었던 몇 번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어마어마한 진짜 쌍욕을 먹었거든. 또 요즘에 와서 가끔 욕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정치에 들어가서 겨우 나와서 네가 하는 일이 겨우 교육팔이냐. 근데 나도 나름대로 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정치라는 영역에 들어갔고, 나올 때도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을 거잖아.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얘기는 더 이상 그걸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근데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안에서 나오면서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국가에 대한 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 역량과 현실의 어떤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럼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우파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를 봤을 때 큰 이상에 대한 구호를 외치지만 현실의 그 사람들의 능력과 역량을 보면 자기 옆에 사람 하나도 영향을 못 주는 사람들이 나가서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구호를 외치는 게 이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야. 이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부터 먼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돈 벌게 만들게 돕자. 왜? 이게 왜 중요해? 사람들이 뭐 싸워야 됩니다. 뭐 지금은 나가서 모두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막 구호를 되게 많이 외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어, 뭐, 하여튼 뭐, 정치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단 말이야. 내가 물어봤어. 너는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뭐 해봤니? 그랬더니 자기 집회도 한번 안 나가봤대.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라고는 그 뭐, 국힘 당에 현수막 잘못돼서 전화해서 알려줬대. 현수막 잘못됐다고 전화해서 알려주는 걸로 이런 정도의 정치 개입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럴 바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본업에 집중해서 돈을 벌고 돈으로 하는 서포트가 얼마나 큰 서포트인지 사람들이 이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전환기 선생님? 전환기 선생님 지금 직업이 뭐예요? 그분 지금 직업이 언론인이야. 그분 60억 강사의 연봉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지금 이 정치라는 이 영역에 들어와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럼 그분이 적어도 옛날 60억은 아니지만 식구들한테 옛날에 벌던 돈의 반의 반이라도 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치라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지. 이 사람이 이게 직업이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고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도 내가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야 이 다른 사람들이 이 업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 우파라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왜 그런가 보면 돈을 못 벌어봐서 그래. 내 경험치가 그냥 요만큼이면 요만큼에서밖에 못 버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돈 벌게 도와주자. 그게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벌써 4월 4일이 며칠 안 남았네. 작년 4월 4일 파면되고 그때 관저 앞에서 어떤 분이 막 물어보더라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뭐라 그랬게. 하던 거 하고 할 수 있는 거 할 거라고. 항상 내 답은 똑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개인의 성장을 일단 맥스를 하고 내가 맥스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비선형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갔던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계속 우려먹으려고 하는데 한 번의 경험을 평생 우려먹을 수는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 기계라고 해도 그 기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부품을 바꿔줘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돈 버는 기계면 나의 어떤 그 내재 가치를 극대화하고 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내가 진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뭐가 힘들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해야 되는 선택은 나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라는 거. 이거를 내가 바꾸지 않고는 그 현실의 경제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냥 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뭔가 시달리고 힘들고 하면은 근데 그게 자기 문제는 자기 눈에 잘 안 보이거든. 내가 말한 이 세 개의 돈구멍을 일단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말한 세 개의 돈구멍을 확인해 보고 내가 혼자 확인해 봤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 내가 요즘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잠깐 짬을 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짬을 내서 소통을 할 수 있으니 하지만 신중하게 정말 내가 좀 진지하게 인생을 바꿔보고 싶고 이 진짜 막 이 맨날 시달리는 돈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사람만 진지하게 한번 그 변화의 의지가 있는 사람만 아래 내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본인의 용기와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창의력보다는 주은숙의 창의력과 주은숙의 용기와 주은숙의 믿음이 훨씬 더 상태가 나을 거야. 그래서 내가 박스 안에 갇혀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곱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월 말에 이분하고 연결된 것 같아. 1월 말에 내 유튜브 채널에 먼저 멤버십을 가입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맨날 가끔 내 유튜브 채널에다가 멤버십 가입해라 라고 하는 게 내가 진짜 본인들한테 뺏어와야 되는 건 본인들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나한테 안 뺏겨. 왜? 인내심이 없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요즘 사람들 인내심이 이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서 3분짜리 쇼츠를 보면서 이런 걸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예언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질 거야. 왜? 부자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어떻게 내가 그럼 인간으로서 나의 강점을 더 극대화할까를 생각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이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 이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부자랑 가난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차이점이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어 번역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학부모 가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영어 배울 필요 없다고. 영어 배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했으면 내가 완전 1000% 동의했을 거. 왜? 나는 내가 학원장이지만 학원에 의존해서 학원형 인간으로 아이들이 자라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언젠가 졸업시키는 걸 목표로 이 아이들을 독립시키는 걸 목표로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난 동의했을 거야. 근데 영어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그냥 우리 아이는 평생 노동직에 살 거고 우리 아이는 평생 부자들의 정보는 공급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걸 왜 부모가 결정하냐고. 어쨌건 중요한 건 뭐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 근데 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이게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 차이인데 중산층은 부자 껍데기 흉내만 내고 진짜 배워야 되는 부자의 속성은 안 배우고 또 밑바닥 가난한 애들은 중산층 껍데기를 흉내내고 중산층의 그 멍청한 그 소비 문화를 따라하는데 이게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라고. 다시 돌아와서 어쨌건 이분이 처음에 그 멤버십 가입하라니까 멤버십을 가입했더라고. 멤버십을 가입하고 나니까 내 영상을 더 집중해서 봤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 문의를 해서 1월 말 정도부터 들어와서 8주를 듣고 그리고 365 1년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수업 받고 리뷰를 남긴 거야. 어떤 리뷰를 했냐면 어제 강의는 처음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희들을 돕고 싶어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울컥했습니다. 울컥했대. 수업을 듣고 나서. 수업을 들으면서 나 자신의 주제 파악이 필요한 것과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라는 말씀이 숙제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 하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제 파악이 얼마나 어려운데 주제 파악만 다 해도 우리가 인생의 반 이상의 문제는 제거할 수 있다.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해도 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랑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르거든. 근데 들어가서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깨지기 전에는 어떤 게 현실인지 잘 모른다는 거. 이분이 중간에 이제 어떤 센터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수입을 얻으려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봤대. 근데 무료 강의 끝에는 얼마의 돈을 내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낸대. 근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돈으로 연결 안 되는 게 99.9%라는 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데 당하는 거야. 폰지 사기에 당하고 여기다 돈을 넣으면 여러분 얼마를 돌려드린다는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빠르게 돈 버는 게 절대 없다고. 이것만 알면 된다고. 근데 일단 이분 그런 돈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끌어당김을 하면서 현실을 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은수 코치님 쇼츠를 만나게 되었고 제게는 행운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는 뭐 다양한 얘기를 할 거야. 여기다 뭐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요를 누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너 하나 팔아먹으려고 용 쓴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여자가 왜 저렇게까지 애를 쓰지? 내가 요즘에 진짜 바쁘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두 번 만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내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을 쓰는 이유는 내가 요즘에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지를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공부에 집중하다가 내가 오늘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내가 반드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 돈을 잘 모르고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살다 보니 저의 삶은 부끄럽지만 어른날의 저와 지금의 제가 돈 쓰는 이유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 17살에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대. 근데 그때 그 어린 내가 돈을 쓰는 그 이유와 나이가 먹은 지금 내가 돈을 쓰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 왜 그런가 보면은 돈을 쓴다는 건 내 생각과 믿음과 원칙과 기준과 우선순위 가치가 다 버무려진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그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믿음과 나만의 원칙과 나만의 고집이 있단 말이야. 이게 드러나는 게 내가 돈을 대하는 방식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지게 힘들게 버는데 쓸 때 보면은 돈을 참 하녀처럼 써. 돈을 참 하찮게 써. 왜 그럴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걸까? 나 자신한테 투자한 적이 없거든. 그래서 힘들게 벌어서 그 돈을 너무 하찮게 쓰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 돈이라는 것은 버는 것보다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과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없다는 것 등등의 선생님 말씀이 마음에 콕콕 박힙니다. 이런 귀한 얘기를 누가 해주나요? 너한테 네 꼬라지를 알아라라고 대놓고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제겐 처음입니다. 내가 쇼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네 주제 파악부터 하라고. 근데 그 네 주제 파악부터 하라는 얘기가 영상 보는 본인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나한테 하는 말이야. 왜? 나는 요즘에도 매일 주제 파악을 하고 있거든. 내가 주제 파악을 안 하면 이 나이에 영어 공부하면서 이게 참 힘들구나라는 얘기를 굳이 내가 유튜브에 할 이유가 없잖아. 주제 파악을 하니까 주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주제가 엉망인 주제에 자기가 주제가 엉망이라는 것조차를 모르거나 아니면 주제가 엉망인 주제에 그 주제를 개선할 용기도 없고 주제를 개선할 마음도 없이 그냥 자기 주제는 괜찮다라고 이 모른 척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지어 투명하게 유튜브에 밝히는 사람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이 영상 보고 자극받고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 마지막, 그러나 이런 저라도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항상 내가 유튜브, 책 읽고 유튜브 해라, 콜드콜 유튜브 해라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번다는 건 정확하게 기술과 심리야. 정확하게 기술과 심리인데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심리는 어려운 걸 해야 바뀌어. 내가 맨날 하는 편안한 유튜브 쇼츠를 구경하고 소비자로 여기 와서 시간을 쓰는 걸로는 내 심리가 안 바뀐다고. 불편한 걸 해야 되고 어려운 걸 해야 되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분과 상관없이 꾹 누르는 인내심을 지속하는 걸 해야 된다. 돈을 벌고 싶으면 이걸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그 본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고 싶어. 그러면 주은숙의 커뮤니티, 주은숙 멘토님의 커뮤니티 말고도 여기저기에 한번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려 보세요. 근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직접 대가지불하지 않고 직접 피 흘리게 하지 않고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진지하게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오늘 용기를 내서 주은숙한테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누군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인생을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와 믿음과 창의력 이거 세 가지가 반드시 본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 이게 내가 만약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없으면 사실 인내심이라도 있으면 좋거든. 근데 인내심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하던 패턴을 우려먹지 말고 패턴을 한번 바꿔봐라. 구조를 바꿔야 인생이 바뀌지 내가 내 의지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 넘은 망상이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